미국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연설을 앞두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연설 내용을 통해서 관세 관련한 발표를 했고요. 그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관세 부과를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연설이 끝났는데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관세 어느 정도로 매기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을 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로 현재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품목별이라던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멘션이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간밤 있었던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부터 챙겨볼까요?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로즈가든에서의 연설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가든에 들어와서 마이크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날 연설에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에 전해진 내용은 수입 캔 맥주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품목별 조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날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이러저러한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비, 지출만 하도록 하고 미국 내 일자리나 생산은 다 빼앗아갔다, 괄취를 해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고요. 이 대목에서 한국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자동차에 관해서는 일본도 함께 지목을 했습니다. 일본은 90%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 또 있습니다. 미국산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 물량에 따라서 50%부터 5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리고 국가별로 관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 국가별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트럼프가 이 관세, 무역 불공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쁘다라고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했고 우리나라에는 상호 관세 25% 부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국을 좀 종합해 보니까요. 일본이 24%로 우리나라보다 살짝 낮았고요. 중국계 국가들, 중국은 34%, 아무래도 적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대만도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의 관세 부과했고요. 인도에는 또 26%였습니다. 이제 아시아 중진국들 가운데서는 25%로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받게 된 거죠. 일단 자세한 통목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국가별 관세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관세 발표 D-Day입니다. 이 발표가 끝났고 즉시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입니다. 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으셨죠? 네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부유해지는 날, 약탈당했다, 경제적 독립,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해방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뭐에서 해방되는지 진짜 감이 안 잡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걸 보면 특정 국가를 했다가 품목으로 옮아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번 발표를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 경제 지세를 재편하는 트럼프의 야심이 보였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부유해지는 날 이런 거지만 결론은
자기네들이 약탈당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온 것으로 봐서 과연 이게 뭐 전 세계를 지금 다자 자유 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의 관리 무역 체제로 가는 첫 번째 길목입니다만은 뭐 아는 내용들이 조금 더 미사역으로 포장돼서 나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그렇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아시아 가운데서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중국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동맹이라는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 중에 얘기했냐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50%의 지금 세금을 전체로 매기는지 또 왜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느냐 자기네 책임을 꼭 우리들 책임처럼 그렇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 부과해놓고 후 협상하자는 지금 그런 여지들을 지금 남겨놓은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일기가 과세 부과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일기 때는 3%에서 19.3% 가는데 4년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60일 만에 25%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밑에 깔린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선부가 해놨으니 이제 1대1 양자 협상을 합시다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모든 나라에게 강력히 지금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절반 수준만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절반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좀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관세를 맞은 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각국 협상이 이제 줄줄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나 글로벌 경제 증시 지금 오늘도 미국 시장만 보면은 좋아하는 보입니다만은 과연 이게 진짜 오래 지속 가능할 건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세계가 전체 무역 전쟁을 가면 2,000조 이상의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미국도 GDP 지금 2%대를 한다 그러지만 1.1에서 1.3% 지금 손실 날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국별 협상을 이제 줄을 서시오 해갖고 쭉 나갈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같이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올 때 우리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관세가 나오면요. 훔쩍달싹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지금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야 되는 협상의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를 결론적으로 최종 발표하기 전에 너무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일괄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게 또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별 관세가 결국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협상의 여지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평가는 뭐랬냐면 트럼프가 계속 거래 없는 거래를 딜 위다웃 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근데 국제 협상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에스테펠이라고 금반어 자기가 말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마주 불문율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시건을 하는 거는 진짜로 다반사가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각국별로 협상을 하겠다. 자, 한 사람씩 오시오. 그래서 지금 각국별로 3월 말에 지금 USTR이라는 말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하나씩 불러오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숫자가 될 거고 현재 25%가 그러지만 이거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 오늘 전체를 보면은 뭐 4대 지수가 다 좋았고 근데 출발이 나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미국의 4대 지수가 좋게 끝난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전파돼서 일단은 하락은 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는요 거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큰 틀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움직임도 그랬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시장 점유율 높은 주식에 오늘은 중점적으로 가시면 됐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증시 오늘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이고 많이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보셨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00조 원 정도의 경제적 쇼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야구 고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이 모든 뉴스를 덮었던 것이 관세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로즈가든 연설은 미 증시 마감 후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3대 지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고용이었는데요. 서프라이즈 수준의 고용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ADP의 민간 고용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3월 수치입니다. 15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 수를 12만 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치 2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8만 건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2배 가까운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으로 3대 지수 출발을 했는데요.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불확실성, 관세 발표가 목전에 오면서 시장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서프라이즈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있었던 굉장히 큰 이슈, 오늘 관세 발표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날이기도 했었죠. 일단 인도량 수치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2025년 테슬라의 1분기 총 인도량 33만 6천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36만여 대였죠.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인도량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치 37만에서 38만 정도로 보고 있었고 이 수치를 하회하더라도 35만, 6만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요. 실제로는 33만 대로 쇼킹한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통적인 강세론자이자 머스크의 강력한 지지자인 댄 아이브스도 이건 재앙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재앙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분기 인도량이 낮을 것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수치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에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간밤에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급등한 수준인 5% 상승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후반으로 가면서 테슬라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죠. 먼저 폴리티코의 보도였습니다. 앨런 머스크 CEO가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를 떠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행했던 연방정부의 직출 삭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테슬라가 머스크의 사업으로 복귀하는 데야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매수가 촉발이 됐고요. 매수 유입이 바로 됐고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NBC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보도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몇 달 안으로 사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 고용직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특별 고용직이기 때문에 130일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테슬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주식들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0.25%, 애플 0.3%가량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